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10일 화요일 아침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좀 많이 싸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또 그냥 또 좋게 가는 모양이네요. 트럼프의 화법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아, 그래? 하지만 무능하다. 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와, 더 심각하게 싸울 줄 알았더니 주가가 또 계속 가네. 왜 또 아쉬워하세요 그걸? 조금 더 조정 받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여튼 트럼프발 뉴스는 계속 또 쏟아지고 있고요. 또 네. 중국과의 협상을 이제 곧 런던에서 아마 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썩 쉽게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잠시 후에 뉴스에도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김준성 대표 또 함께 하시는군요. 네, 허니문 랠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290 정도까지 갔었죠, 그죠, 이번엔? 저 정도 신앙 가지고 어떻게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테슬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해, 안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좀 더 좋은 합리적 가격이 좀 만나보려고 지금 신앙을 가격으로 평가하시면 간을 보시는 겁니다. 알았어요. 또 더 살게. 릴리전 시리즈 다시 한번 알아서 살게. 예. 릴리전에 한번 진짜 한번 모셔갖고 얘기 한번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를 일론 머스크 얘기 아니더라도 네. 원래 뭐 예수님이 직접 나오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론 전문가 뭐 이런 분들. 아니 제가 한번 풀어드릴까요? 그러실래요? 아멘. 자, 태맨. 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31% 상승했고 S&P 500은 0.09% 둘 다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건 특별한 일이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 중 간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특별한 얘기 없다는 소식을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미국 뉴스는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도 뉴스입니다. 오히려 사회면 그렇죠. 사회면 뉴스들이 네. 좀 보도가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WWDC 그 애플의 14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뭐 12년 만에 그 iOS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퀴드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좀 유리의 뭐 광학적 특성을 반영해서 뭐 반투명 디자인이 도입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애플은 원래 혁신이 없는 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플은 혁신이 없었다. 그리고 뭐 쓸데없이 애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라는 게 뭐 대부분의 평가긴 한데 이번에 의외로 좀 반응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갖고 WWDC를 열었는데 1.2%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그 AI 얘기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 AI가 참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AI가? 네, 기업 입장에서. 왜요? 그러니까 싸질 것 같은데 싸지고 들어갈까라고 하다가 이게 싸질 때 되면 더 좋은 거 나오고 싸질 때 되면 더 좋은 거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급한 대로 뭐 좀 갖다 쓸까라고 하다 보면은 또 자체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자체적인 개발이 안 되면 변화에 대응이 안 되고 이런 게 좀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약간은 거기에 함정 트랩에 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전에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 살 때도 늘 그렇잖아요. 컴퓨터 이거 살까 하는데 좀만 기다리면 좀 더 큰 화면에 혹은 뭐 더 성능 조금 더 좋은 게 또 가격 괜찮게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게 매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예전에 가전제품은 그냥 언제 사든 똑같다. 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살 때는 좋은 거 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1년 지나면은 뭐
와 이렇게까지 좋은 게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거 1년 지나면 평범해지고 2년 지나면은 아직도 이런 걸 써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몇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 네. 근데 이 트랩에 걸려 있는 건 애플뿐만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인공지능 제가 만났던 그 임원분은 한 1조 단위로 투자를 좀 했었대요. 네. 근데 너무 빨리 했다는 거지. 네. 그리고서 이제 그분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물려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감히 인공지능 투자하자고 말도 못하고. 그렇겠네요. 근데 그 타이밍이 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번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좀 하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싸고 저렴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경쟁자들이 한참 앞에 네. 가버리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그 고민을 또 해결을 이따 잠시 후에 해드립니다. 좋은데 가격도 네 여튼 네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 해결해드리고 예.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역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관세가 아닙니다. 관세로 불을 붙였는데 네. 관세는 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수출 통제가 좀 더 타격이 강하기 때문에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 그리고 네. 반도체 히토류 이쪽입니다. 미국 대표단에서는 우리 좀 거기 드림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터닉 상무장관,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 전 세계에서 무서운 사람들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미국 대장들 다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실세라고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진검승부를 네.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요구하는 거는 히토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네.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 네. 근데 이거 뭐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엄마의 미원 같다 그럴까? 맨날 뭐 맛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 한 좀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결국은 그 거대한 뭐 관세가 뭐 150%니 뭐 이런 거 막 시컷 막 대포 뻥뻥 날리다가 결국 발목 잡힌 거는 이 조금 한 줌도 안 되는 히토류의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자동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라고 좀 블룸버그 통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 때문에 지금 뭐 풀어줘야 되는 게 좀 여러 개네요. 너무 여러 개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뭐 EDA 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전혀 쓰고 있지 않지만 네. 반도체 설계하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게 히토류 하나만 가지고도 뭐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말투입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애가 좀 멍청하고 들떨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괜찮아. 사람이야. 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보통 뒤에가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 되게 잘하고 있어. 근데 중국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뒤엔 얘기가 좀 진심인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되게 좋은 보고를 많이 받고 있어. 그리고 뭐 중국을 개방시키고 싶어. 뭐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지만 내가 그래도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뭐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용기 낸 적 없잖아.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쉽지 않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은 어쩌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어 보여요. 서로 치명적인 부분들은 좀 한 발씩 물러설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뭐 이렇게 확 올려놨던 거를 아예 없애고서 끝내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랬던 거는 이제 전 세계 질서를 한 번에 미국을 중심으로 잡는 거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줄라이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7월 전에 7월 9일로 시한을 박았잖아요. 네. 네. 근데 시한을 박은 거는 미국이 박은 거고
전 세계 정부가 그 7월 9일이라는 시점을 다 지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정권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꼭 패키지가 뭐가 들어가냐, 이제 그 기한이 언제가 되냐를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런 협상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 지금 사회에서는 이거보다 지금 LA 시위가 더 심각하게 네네. 지금 특히 거기 다행히도 아직 한인분들 가운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워낙 한인분들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라. 네네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 싸제 폭탄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상업용 화학을 네? 이용한 폭죽을 발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다. 그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원래 그 갈등이라는 거는 갈등을 촉발한 요인으로 폭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로 분쟁이 촉발되진 않고 오히려 맥도날드 경찰국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낮에 그 이민 단속 문제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하던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합법적인 시위자들이 아니라 폭도라고 좀 상대방을 그렇죠. 규정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한 56명 정도가 체포가 됐다 그러고 지금 그 뭐 제일 만만도리가 웨이모 아, 네. 사람 안 타 있는 무인 자동차 네. 여기다가 이제 막 불 질러가지고 뭐 그런 네. 여기는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더 폭도들에게 좀 쉽게 노출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폭도라고 표현을 쓰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냥 깡패죠. 아니요. 그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취지가 아니라 네. 이게 진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네. 의견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뭐 한번 나도 가서 싸워보자 뭐 이런 사람들인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얽히냐면은 지금 뉴섬 지사 그 주지사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은 국가적 반란과 같은 중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국가 반란 사태로 규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에게 직접 명령을 지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섬 지사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 민주당 색깔이 가장 강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문제로 좀 비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시위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 주방위군 투입하고 또 경찰차 뭐 불타고 하여튼 별별 장면들을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나는 케빈 뉴섬을 되게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다. 또 그 철저하게 무능하고 형편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데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저 요즘에 그 BYD 차값 할인하는 거 되게 찝찝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쟁 2025라고. 그러면서 2029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례 없는 혼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는 네. 자국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한 2배 정도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보다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2배 정도가 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측면이 있고 출혈 경쟁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투자를 많이 하면 고점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고점에 물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버.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손절. 네. 아니면 손실을 보고도 떨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꼭 주식 투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필드 투자.
공장에 투자할 때도 내가 생각했던 수요보다 공장을 2배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2배가 될 때까지 버티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서 절반의 공장을 날려야 됩니다. 네. 이게 필드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걸 안 줄이고 남들이 망하면 됩니다. 남들이 망해가지고 그렇죠. 이 공급 생산 캐파를 그쪽에서 줄이게 되면 내가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BYD가 여기다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게 그런 메시지로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자동차 공업협회 이런 데서 치킨 게임 하지 말자라고 좀 선언을 하고 있고 네. 인민일보에서도 좀 BYD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까지 BYD가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치킨 게임 걸어가지고 이제 다 죽어보자. 네. 나머지를 한번 죽여보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BYD는 굉장히 골치 아픈 그 악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BYD를 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BYD가 망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BYD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BOA가 전망을 했던 거는 전기차 수요 부진을 꼽으면서 상당수 메이커가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시점을 잘못 예측한 탓에 막대한 투자가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뭐 실제 포드가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바로 백지화를 시키면서 2조 5천억을 날렸다. 이것도 양산 계획을 투자를 했다가 백지화를 시키면서 2조 5천억 날려먹었다는 건 손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라는 거는 당분간 이거 그 시대가 안 오니 차라리 손절을 한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규 투자 중단하기로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BYD는 34% 할인 계획 내놨고 지리, 창안 다 할인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BYD가 차값 유럽에서 15% 낮추니까 테슬라도 10%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 캐파 없는 전기차 회사들, 전기차 판매 회사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러면서 BOA가 전망을 했던 거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북미 신차가 159개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보는 이유가 미국의 하이브리드가 되게 약해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생각을 할 건데 그 브릿지가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 간다 그러면 그걸 브릿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같은 그 서부라든지 네. 아니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도 깔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중부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하이브리드인데 뭐 GM이나 이런 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BOA의 전망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하이브리드가 강한 거는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아시아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도요타 이런 데는 거 봐라 내 말 맞지 않냐 그래갖고 지금 노 엄청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PHEV라든지 하이브리드가 있는 데들은 오히려 별로 주목받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잘 팔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되게 핫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섹시하지 않잖아요. 전기도 아닌 것이 완전 내연도 아닌 것이. 그리고 여기에 네. 많은 그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중국 좋아하시는 중국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SDV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되게 멋있는 것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차를 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네. 이게 생필품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강점들이 좀 있는 거고 지금 폭스바겐이 내연기관차 다시 살린다고 지금 얼마 투자한다 그랬냐면은 600억 유로 93조 원 내연 살린다고? 내연 93조. 살린다고 93조 원 내연을 왜 살려요? 안 한다고 다 접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전기로 가는 수요 전환이 좀 늦으니까 옛날에 부셨던 거 다시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93조 원 투자한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3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했다는 거 접고 1조 2천억 넣어서 엔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큰 흐름의 변곡점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금 GM이 그 친환경차 정책 폐기해달라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몰빵에서 제로 에미션으로 간다고 선언했던 네. 때가 몇 년 전인데 지금 다시 로비해가지고 친환경차 정책 폐지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은 참 뭐 선도하는 척하다가 또 엉뚱하게 가기도 하고 뭐 발전 이런 것도 뭐 친환경 뭐 한 2, 3년 내에 다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다시 또 원전 짓고 참 유럽 사람들도 지네 맘대로입니다.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하고 네. 현실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거랑. 먹고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꼭 착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뉴욕의 그러니까 유럽의 그 엘리트들과 좀 괴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우 정치 세력들이 좀 힘을 얻는 것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뉴스가 되게 더 중요한데 자사주 많이 가진 기업들 주가 요즘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요새 주가가 엄청 잘 가고 그렇고 그런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할까? 부국증권. 아, 네네. 부국증권의 무슨 성장 모멘텀이 어마어마할까요? 그리고 좀 원래 알짜 주식으로 유명했던 신영증권 네네. 신영. 이런데 보면 뭐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주가 많이 오르는 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만들기로 했으니까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은 브로커리지가 많이 일어나 갖고 매매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증권사가 돈 많이 벌지 않겠냐. 네. 근데 그 증권사가 부국증권, 신영증권은 최소한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주가 한번 같이 보시죠. 올해 들어서 53.8% 올랐습니다. 부국증권. 야. 신영증권 71%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보 주식들 지주사. 지주사. 우리 또 지주사 하면 뒤에 뭐가 붙습니까? 디스카운트. 네, 항상 붙죠. 그러니까 지주사 다음은 원래 디스카운트예요. 지주사 디스카운트. 그럼 지주사 한번 보시죠. SK 지주 48% 올랐고요. 한화 지주 240% 올랐고. 하나는 뭐 그래도 사업회사하고 또 지주사는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 롯데 지주 45%, CJ 지주 55%. 뭐 시원하게들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자사주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사들이 자사주가 많아요. 그래서 자사주 많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자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사주는 대주주께 아니에요. 그렇죠. 네. 회사 회사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왜 들고 있는지도 진짜 되게 애매한 건데 이게 자사주를 왜 들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들고 있어요? 자사주를 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네. 그 돈 가지고 투자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쓸데없이. 자사주를. 예. 발행은 했는데 풀질 않아. 그죠? 왜? 아, 이거 왜 들고 있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임직원들 스톡 옵션 주려고. 네네.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이게 나눠주려면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전략적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뭐 주식 수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율이 53%예요. 53%요? 네, 전체 발행 주식의 53%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4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이 회사를 얘기하죠. 텔코웨어라고 네. 이번에 상장 폐지하려고 그러나 봐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고 대주주가 지금 공개 매수 신청했거든요. 자기 주식의 44%가 지금 자사주예요. 전체 주식 발행 숫자에.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한 30% 갖고 있으니까 한 20% 더 사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회사는 진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상장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 물건 안 팔면 딴 데다 팔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냥 상장 폐지를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지금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원칙적 소각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들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네. 소각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주사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왜 들고 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 지분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는 돈이 없고 회사 돈으로 지분 방어 하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소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교환사채 발행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환사채라 그러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을 그냥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네. 채권에다 갖다 붙여서 파는 건데 채권에 가서 뭐 채권이라 그래봐야 뭐 이자율 0%막 이런 거라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주식을 갖다 판다 그러면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니까 교환사채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SKC도 교환사채 발행해가지고 한 3,100억 원 정도 영구 이비 채권 만기도 없는 채권을 교환사채로 발행을 해서 주식을 갖다 팔면 그게 그냥 주식 갖다 판 거하고 뭐가 달라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갖다 팔든가 네. 뭐 그래갖고 현금을 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든가. 네. 저는 자사주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사주 들고 있는 게 더 나쁘다고 봐요. 네. 그 차라리 팔아서 그 주식이라도 갖다 써라.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라도 갖다 써라. 네. 아니면 소각해라라는 부분들은 이게 거버넌스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당장 뭐 올해, 당장 내년까지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해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최소한 기한이라도 둬서 이거 원칙대로 가는 거 네. 왜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대로 이렇게 소각을 하든가 그리고서 이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방식들을 따로 고안을 하든가. 네. 근데 왜 자사주를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경영권 방어는 솔직히 주주 설득이잖아요. 주주 설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주주가 알면 주주가 알면 주주가 되죠. 편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꺼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저기 뭐 누가 팀쿡 이런 사람들 너는 창업주도 아니잖아. 그래고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도 실제로 이게 전략적 상장 폐지들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장 폐지는 나쁜 게 아닌데 저건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서 상장 폐지를 또 하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사주를 사서요? 예. 예전에 그 한국타이어그룹에서 밑에 배터리 회사 한번 그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상장 폐지를 할 거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회사 돈을 가지고 상장 폐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시의 대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자사주를 사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고요? 예. 아니, 자사주는 사 있는 건데 뭘 그걸 또 사야 되는 건가 그게? 그러니까 95% 이상 되면 되거든요. 유통주식 수를 네, 줄이는 네, 거죠. 네. 유통주식 수를 95%까지 줄이는데 유통주식을 자사주로 사서 난 또 자사주를 또 뭐 어디서 더 산다는 줄 알고 자사주로 사서 자사주로. 그렇지. 그러니까 유통주식을 회사 돈으로 사서 회사 돈으로 사서 이제 그 유통을 없애버리고 이제 상폐를 시킨다. 네. 그런 회사들 여튼 지금 지주사들 예전에 그 지주사들 때문에 속썩은 우리 네.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뉴스가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요거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오래 설명드릴 게 아니에요. 일단 LG 그램 네.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LG 설명 그램. 필요 없는 걸 제일 네. 좋아해요. 요 LG 그램, 네. 요 화이트 아주 예쁜 컬러. 요게 LG 그램 15인치.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윈도우 포함. 네, 윈도우 포함. 네. 이거 뭐 가볍죠. 그램 가벼운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여기 무게가 1.12kg입니다. 아 그래요? 1kg. 저도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네, 1kg. 아, 진짜 가볍다. 예. 이 정도면 보이시죠? 이거 이 정도면 네. 보통 노트북 이렇게 안 되는데. 자 노트북 나오면 또 제가 걱정이 많죠. 네. LG 그램 요게 지금 핫딜가로 79만 8천 원. 79만 8천 원. 요거 A급 리퍼로 저희가 갖고 왔고요. 네. 요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가전제품 좋은 거 사는 게 좋죠. 맞아요. 그리고
싸게 사고 싶은 그 고민이 늘 있는데 좋은 건데 싸게 갖고 왔잖아요. 네. LG 그램 15.6인치 윈도우 포함 SSD는 1테라입니다. 1테라? 예, 테라. 와. 램이 16기가. 램이 16기가. 웬만한 뭐 게임들은 다 돌아간다고 봐야죠. 네. 자, 그런 LG 그램 갖고 왔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또 어딥니까? 우리나라 대표 삼성이죠. 선수들이에요. 예, 삼성 갤럭시. 예, 갤럭시에서도 가장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많은 게 G 플립. 플립입니다. 플립. 예, 그 플립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최성수. 그대는 플립. 예, 그래서 그거구나. 예, 여기 이제 플립, G 플립. 아, 요게 이제 S급 리퍼로 요게 색상이 4가지가 있어요. 크림, 민트, 라벤더, 그라파이트 이렇게 색깔이 나 있고요. G 플립 5입니다. 5. 네. G 플립 5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 젤리 케이스랑 보호 필름이랑 그립 톡까지 같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로 뭐 더 사실 게 전혀 없는 상황. 네. 네, 요거를 59만 8천 원. 59만 8천 원에 어허. 저희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그쵸. 예, 우리 뭐 더 뭐 더 이상 설명이 예,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노트북은 LG 그램, 휴대폰은 삼성 G G 플립. 플립. 네. 자, 우리 진짜 좋네요. 플립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플립사랑 찾아보니까 87년도 나온 노래네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이 들으셨던 노래 같네요. 87년. 예, 그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87년 헌법 바꾸듯이 이제 휴대폰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G 플립 5 512기가짜리입니다. 네. 저희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소개 간단하게 마치고 네.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바로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짜증을 냈더니 댓글창에 짜증내지 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저 이 꼬라지를 막 한 10년 이상 보고 있으면 네. 좀 기업들? 짜증이 납니다. 네. 짜증날 땐 G 플립이죠. 아, 지플립 좋습니다. 네, 권 팀장님 내일 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